안녕하세요.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신길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공계열 합격 자기소개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요, 2018 직무별 합격 자소서, 인크루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책을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두 번째, 아모스 프로페셔널 품질관리. 이 두 분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지원하신 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 지원 동기와 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중에서도 특히 회사에서 요청한 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건과 인물을 좀 추가적으로 적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라 라는 부분까지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합격하신 분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삼성 디스플레이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랑 포부를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어떤 전공을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어떤 교육을 들으며 회사에 대한 입사 목표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문장이 살짝 길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를 한 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했던 내용을 넣었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 업계 1위를 달성하게 된 비결이 바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지원자의 직무는 연구개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의 직무가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리시면은 훨씬 직무에 대한 열이나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잘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바로 자신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이런 동반성장을 꿈꿨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체적으로 분더더기 없이 잘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입사에서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입사 후 불량 분석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내용을 적었고요. 앞으로 자신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 성과를 낼 것인지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를 적을 때는 방금 전에 지원자가 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도 기술하고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도 같이 적는 건데요. 우리 지원자는 두 가지 사례를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 둘 다 내용이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들 잘 들어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대학교 때 가졌던 꿈이 있는데요. 학과 수석, 그리고 올 A++ 달성. 근데 여기에서 학과 수석을 한 사람은 있지만 올 A+를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는 가장 높은 목표에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그것을 달성을 했네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어떠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거뒀는지 계속 많이 써줬습니다. 특별히 잘한 부분이라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바로 직무랑도 연결이 되고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실 때 도움되는 부분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제가 좀 좋게 보았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소제목부터 무게 단위를 적어서 눈에 띄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1온스 더하기 법칙. 실제 우리 지원자가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잘하셨던 부분이 다른 전공이 달랐기 때문에 기여를 지식적으로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이 기여를 했다라고 파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주 잘 표현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협업의 중요성은 다른 분들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첫 번째 협업보다는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소제목과도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스타트업을 방문했고요. 창업 세미나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1온스 더하기 법칙이래요. 바로 각자가 하는 일에 1온스의 노력과 열정을 더하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나중엔 이것들이 더해져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도 우리 회사도 우리 팀도 1온스 더하기 법칙을 실행했대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는 창업 세미나를 들었고 단지 그걸 들었다 해서 그치지 않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또 실제로 이것을 성취했던 경험으로 같이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기와 또 느낀 점, 이것을 통한 결과, 성과까지 정말 잘 적어주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 이슈입니다.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자신의 의견을 적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원문이에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좀 큰 편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디스플레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랑 연결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인데 바로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각화가 중요하다. 바로 이 시각화도 역시 가고자 하는 분야랑 연관된 키워드죠. 이런 걸 잘 뽑아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디스플레이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산업 맞춤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앞의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까지 잘 풀어냈죠. 우리 지원자가 전략적으로 글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입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까지 같이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적으실 때는 몇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조금 크게 잡게 되면요. 글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원자는 키워드를 좀 크게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녹여주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실 때는 우리 지원자처럼 직무랑 연결해서 산업이랑 연결해서 쓰시면 더 좋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키워드를 좀 더 차별화된 것을 잡아오시면 돋보이는 사회적 이슈 글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특히 왜 그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왜 그 이슈에 관심이 생겼고 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경험까지 두세 줄 정도 추가로 적었다면 더 완벽한 사회적 이슈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 자기소개서 질문이었는데요. 특히 직무와 포부, 지원한 직무에 대한 포부, 그리고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런 사회적 이슈, 이 글을 모두 다 읽은 인사 담당자가 해당 직무에 성과를 잘 낼 좋은 지원자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모스 프로페셔널 품질 관리입니다. 아모스 프로페셔널 이 회사는 아모레 퍼시픽의 헤어 브랜드이죠. 어떤 글을 썼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아모스 프로페셔널 회사의 자기소개서 질문이에요.
아모레퍼시픽도 같은 질문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4번, 5번 질문이 조금 어렵죠. 하나씩 한번 보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른 인문계열 마케팅 분야의 자기소개서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신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발전 가능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잡고 글을 써주시면 원하는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적합성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요거는 삼성의 자기소개서랑 유사한 질문이네요. 그 다음 우리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 철학도 나오고요. 또 직무에 대한 열의까지도 보여주면 참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핵심 가치 중에서 부합하는 걸 찾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적어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글을 쓰실 때는 먼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핵심 가치에 대한 정의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것을 이해하신 후에 연결하시면 좀 더 원하는 답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지원자가 잘 썼던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직무가 품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아도 품질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출 불량 요인 제거를 통한 품질 개선, 품질 분야에 지원을 하면서 소제목부터 첫 줄까지 계속 이 직무와 연관된 내용들 많이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품질에 대한 필요성, 직무에 대한 정의 이런 걸 잘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원에서 사출 성형을 전공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접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예를 잘 풀어냈고요. 이 대학원에서 이걸 전공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인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또한 학부 과정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부 과정에서도 무엇을 공부했고 또한 대학원에서도 무엇을 공부하면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웠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셔도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전공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려워했던 질문이었죠.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왜 아름다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입사 후에 이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의 아름다움으로 고객 만족을 만들다 라는 소제목을 썼는데요.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도 중요하다. 그러면 제품의 디자인에 신경을 쓰려면은 역시 포장재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 전체적인 연결이 처음에 디자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직무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향후 입사 후에 금형 제작 가이드를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런 정의 내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니까 질문이었는데 그 포인트를 직무랑 연결해서 잘 적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사의 핵심 가치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 핵심 가치 중에서 자신에게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서 직무에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지원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포장재의 구조혁신과 공정혁신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소제목만 봐도요, 입사 후에 열정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어떻게 이 포장재 개발에 앞장설 것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히 자신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직무에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지를 같이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지원자가 지원 동기, 포부, 핵심 가치,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해당 직무와 연결해서 쓰는 그런 실력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우리 합격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가장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아야 될 것은 직무와의 연결성, 질문이 추상적이어도 직무랑 연결해서 잘 적어내려고 했던 그런 노하우를 좀 같이 고민하고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번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도 공부하고 자신의 경험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질문이 나와도 유기적으로 글을 쓰는 노하우가 생긴 거겠죠. 자,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 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의 자기소개서 모두 다 열정적이고 직무에 대한 적합성, 직무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직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살펴보시고 두 분처럼 좋은 멋진 자기소개서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